안녕하세요, 이성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유사 노출 그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동일 노출 그룹이라고도 합니다. 자, 우리 이제 개념을 잡겠습니다. 자, 유사 노출 그룹입니다. SEG, HEG라고도 합니다. 요 약자 알아두십시오. 자, 여기 이제 공부해야지 되는 부분은 우선 그러니까 유사 노출 그룹 개념 알아두기. 이게 이제 왜 필요한지, 그러니까 목적이 뭔지 이런 부분을 이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저것에 뭐냐면 그 기능 내지는 효과 이런 것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아울러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과정, 유사 노출 그룹을 선정하는 과정이나 그 순서 이것을 살펴보도록 하죠. 교재는 268쪽에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만화 같은 그런 그림을 하나 그렸습니다. 그 사실은 뭐냐면 이렇게 옹기종기 이렇게 모여 있지는 않죠. 동이 뚝뚝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러니까 조직, 전체적인 조직을 다 한 회사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뭐냐면 전부 다 하나를 이제 그렸습니다. 공간 내에 제한된 이 공정 자체를 이제 표현하느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자, 여기는 한번 보게 되면 아크 용접을 하는 노동자가 있어요. 근로자가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뭐냐면 철판에다가 이렇게 구멍을 뽕뽕 뚫거나 아니면 눌러가지고 작업하는 안밀 작업이죠. 그거나 아니면 프레스 이런 공정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지금 뭐냐면 가스를 사용하는 이 가스 용접기, 이거 지금 불꽃이 가스 불꽃이죠. 그래서 그 절단하거나 아니면 뭐냐면 용접하거나 이런 쪽에 이제 일을 하는 노동자입니다. 여기는 각각 위에 성분이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 여기 연기도 막 나오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환기 시설입니다. 밖으로 외부의 공기가 이 실내 공기를 밖으로 배기시키는 환기 장치예요. 강제 환기 장치. 앞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 뒤편에 가면 환기 장치를 또 공부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용접을 하는데 아주 용접 불꽃이 막 튀죠, 지금. 불꽃이 여러분들이 보이는가 모르겠는데, 불꽃이 튀면서 여기에 막 날립니다. 이것이 이제 흉 같은 것이 막 날리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뭐냐면 유독 성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뭐냐면 환기장치에다가 강제 배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뭐가 있냐면 거품이 뽀록뽀록 올라오죠. 실질적으로는 뭐 거품이 올라오겠습니까? 이게 비누 거품처럼 그렇게 올라오는데, 저거 이제 유기용제를 취급하는 곳이다 해가지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알기 쉽게 이렇게 이제 거품이 올라오는 그 모양새를 취한 거예요. 여기는 지금 유기용제를 취급하는 작업장이에요. 여기는 1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제품에 생산된 그 각각의 그 것을 갖다가 조립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포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품질 관리를 하는 뭐 그런 쪽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이제 하나의 뭐 관리팀이라 이렇게 봐도 좋겠죠. 생산 중에서도 이제 맨 마지막 단계. 그래, 여기는 20인이 이제 근무하는 걸로 이제 제가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뭐냐면 대충 잡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아서 한 50인 정도 잡아놓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디테일하게 봤을 때 이 전체적인 조직으로 보게 되면 여기는 각각의 이제 공정이 되겠죠. 여기는 뭐 그러니까 공정이 용접하는 공정, 여기는 유기용제를 취급하는 공정, 그렇죠? 그 다음에 작업 범주도 이게 다르죠. 여기는 프레스를 작업을 하고 있어요. 여기는 가스 용접을 하고 있고, 여기는 아크 용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작업 범주가 서로 다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작업 내용이 뭔가, 작업 내용. 요게 이제 직접적으로 뭐가 됩니까? 요 사람은 유기용제를 취급하고 있죠. 그러니까 작업 업무예요, 이게. 가장 디테일하게 쭉 내려와가지고 이 작업 내용이라는 것은 업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업무. 그러니까 우리가 조직, 그 다음 업종, 업종에 그러니까 해당되는 조직에, 그 다음에 여기에 뭐냐면 가장 그러니까 맨 말단, 그러니까 해당되는 본인 스스로가 노동자라고 봤을 때 여기에 노동하는
업무예요. 그 업무, 작업 장소가 되겠죠. 그것이 이제 이게 맨 마지막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작업 내용 해도 좋고요. 아니면 이제 업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좋습니다. 업무. 이것이 가장 세세하게 판단했을 때 보게 되면 여기가 맨 마지막 단계다. 이걸 여러분들이 요걸 물어요 또. 요걸 묻습니다. 그 다음 뭐냐, 맨 처음 단계는 뭐가 됩니까? 조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과 저런 것은 항상 뭐냐면 공부를 할 때 처음과 끝을 잘 알아두는 거예요. 처음과 끝을 잘 알아둔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 지금 뭐냐면 20인이 있고, 여기는 14인이 있고, 여기는 9인이 있고, 7인이 있고,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하고, 여기 지금 뭐냐면, 설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한번 보시면, 관찰법, 표본법, 그 다음에 이제 혼합법,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시험에 잘 나오겠죠? 사지선다형에 특히 이런 게 뭐냐면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실기에 가면 이것을 직접 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이것을, 그냥 옳은 것을 고르시오. 1차 문제. 요건 판단 순서를 차례대로 쓰시오. 2차 문제. 그 1차와 2차 차이가 없어요. 개찐, 또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건 뭐냐면, 자, 설정 방법이 아닌 것은 1차 문제. 설정 방법 세 가지를 쓰라. 2차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단지 1차와 2차는 필답형, 그러니까 기술형이냐, 아니면 뭐냐면 사지선다형이냐, 사지선다형이면 1차고, 필답형 기술하는 문제면 2차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는 기왕이면 2차에 나오는 그런 내용 같은 경우는 아예 1차 때부터도 뭐냐면 집중해가지고 공부를 잘 해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유사 노출 그룹, SEG, 이 자체가 그만큼 중요도가 높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SEG를 또 다른 말로 HEG라고도 합니다. 동일 노출 그룹이라 이렇게도 말합니다. 자, 여기는 이제 작업장을 대충 해놓고 여기에 각각의 동선을 한번 보겠습니다. 움직임의 동선, 작업하는 사람의 동선입니다. 먼저 뭐냐면 이 용접하는 사람을 한번 보죠. 저렇게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관찰을 하는 겁니다. 저렇게 움직이고 가끔은 이제 휴게소도 이렇게 들렸습니다. 저걸 이제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또 휴게소 또 들리고, 이 휴게소를 자주 가는 거 보니까 담배를 피는 사람인가, 밖으로 나갔다 오기도 하고, 그렇게 지금 이제 동선을 한번, 이게 또 이제 반장쯤 되나 봐요. 이 사람이 사무실도 들려고 그러는 거 보니까, 재밌게 제가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한번 보니까, 여기 프레스 작업하는 사람은 저기서 거의 뭐 움직임이 없죠.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하고 협업이 되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왔다 갔다 서로 이제 내부에서 교환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휴게실에도 이제 가끔씩 들러가지고 똑같이 저렇게 나가는 걸 봤어요. 관찰을 했습니다. 그 다음 용접하는 사람은 이게 기체 가스로 이제 절단하는 작업이니까 움직임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뭐 더군다나 불꽃이 있고 뭐 그러니까, 그래서 요 자체에서 뭐냐면 거의 뱅뱅뱅 돌듯이 그렇게 작업하는 그런 형태로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여기는 상당히 많은 가스량이 나오죠. 그래서 저것이 밖으로 저렇게 배출이 돼야지 됩니다. 아니면 작업장 내가 전부 오염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유기용제를 취급하는 사람은 뭐가 위에 올라갔다 작업됩니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계속 반복해요. 그러면서 뭐냐면 유기용제를 지금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끔은 이제 휴게실도 들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밖으로도 이제 그러니까 가끔은 나올 것이고, 이렇게 그렇게 뭐냐면 하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 라인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은 보게 되니까 거의 뭐냐면 움직임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왔다, 이 활동적이질 않고 정적인 작업이나 뭐냐면 요게 부분적으로 뭐냐면 이 고정된 자세로 이렇게 서가지고 오랫동안 작업하는 그런 것들이 많다. 이렇게 이제 봐가지고 움직임이 좀 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끔은 사무실도 들립니다. 휴게실은 이제 공통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무실 직원은 7인이 있는데 7인은 어떻게 됩니까? 저렇게 사무실 내에서 뱅글뱅글 돌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냐면 이 작업장을 왔다 갔다 하거나 아니면 저기 이제 용접하는 곳이나 뭐 이런 그러니까 절단하는 작업 이런 쪽으로 이제 들어가질 않고 주로 뭐냐면 이 사무실 내에서 뭐냐면 하루 일과를 거의 마칩니다. 그래서 그러한 형태를 이제 관찰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전체적으로 이제 토대로 그냥 봐가지고 뭘 내느냐면 이 중에서 우리 작업, 공정, 작업, 범주, 작업 업무 내용을 전부 다 파악을 했죠. 그래서 뭐냐면 최고 노출 2명을 선정을 합니다. 2명 이상을. 2명 이상을 선정을 하면 아마 여기나 여기쯤 되겠죠. 그렇죠? 유기용제를 취급하는 쪽이나 아니면 뭐냐면 여기에 그러니까 용접을 하는 거나 아니면 뭐냐면 절단 작업을 하는 이 사람보다는 이 두 사람이 더 유해 인자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높죠. 그래서 뭐냐면 최고 노출자 2명 이상을 선정을 해요. 그거는 개인 시료 채취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개인 시료 채취를 호흡기 뭐냐면 반경 30cm 이내에 부착하는 거 있죠. 그걸 가지고 뭐냐면 해야지 되고 이렇게 용접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 보호구 안쪽에다가 그러니까 설치를 해요. 보호구 안쪽에다가 밖에다가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뭐냐면 여기에 공통적으로 휴게실을 들락날락 했으니까 이 휴게실이라든지 아니면 뭐냐면 이 밖으로 계속 출입이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지역 시료 채취 이런 것들을 뭐냐면 적당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움직이는 동선이나 공정이나 이런 걸 봐가지고 일일이 이제 정하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10명을 초과할 때는 5명당 1명을 추가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14인이니까 10명을 넘죠. 그러니까 뭐냐면 4인이 지금 오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뭐가 됩니까? 두 사람이 아니라 세 사람 이상을 해야지 된다. 이런 거예요. 1명을 더 추가하니까. 그래 여기는 뭐냐면 세 사람 반드시 최소 인원이 3명이에요. 개인실에 채취해야 되는 게 3명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면적으로 봤을 때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30제곱미터당 1명을 추가합니다. 면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작업장의 면적을 봐서. 그 다음에 이제 인원수를 봐가지고 100명이 넘는다. 그럼 뭐냐면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무한정으로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맥시멈으로 20명을 잡는 거예요. 최대 20명이에요. 요게 이제 20명까지 할 수 있답니다. 20명으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20명으로 해야 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그럼 더 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로 얘는 10명이 초과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뭐냐면 2명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뭐가 되느냐면 이제 조율을 하는 겁니다. 조율을 해가지고 하면 되겠고 여기 사무실 같은 경우는 오염도가 상대적으로 낮죠.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는 뭐 최소 정도, 그러니까 최소 측정 인원수 정도로 그러니까 하게 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해성이 높을수록 조금 뭐냐면 채취를 좀 높인다. 그 다음에 위해성이 낮을수록 채취를 조금 이제 조율해가지고 조절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전체적으로 표본이 뭐냐면 제대로 뭐냐면 이렇게 나오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5명,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뭐냐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여기 5명이나 6명 정도는 최소한으로 뭐냐면 나와야지만 표본으로서 이제 가치가 있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작업이나 아니면 뭐냐면 그 공정 범주에서 봤을 때 한 6명 정도 이것을 이제 미니멈으로 잡는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참고 정도로 하시고 이거는 법규에 나오는 이 사항이기 때문에 이대로 그러니까 시행한다 해서는 하자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유사 노출 그룹을 설정을 했어요. 이렇게 설정하는 목적은 뭐가 됩니까? 아니면 50명 전부 다를 어떻게 됩니까? 시료 채취를 다 해야 되죠. 개인 호흡기부터 뭐냐면 지역 시료 채취까지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뭐냐면 이렇게 유사 그룹 노출을 가서 설정해가지고 적절하게 배분을 함으로써 시료 채취 수를 어떻게 됩니까? 줄일 수 있죠. 시간도 줄일 수 있죠. 그러면 비용도 어떻게 되면 감소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시간도 빨리 분석이 가능하고. 그 다음 뭐냐면 경제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그렇게 해봄으로써 결과적으로 여기 움직이는 동선도 이렇게 봤지만 전체적인 이 50명 전체에 이렇게 유사 노출 그룹을 설정해 가지고 뭐냐면 그 농도를 측정한 그 데이터가 바로 뭐냐면 전체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노출 정도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되는 거예요. 그걸로도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하는 게 아니라 대표적인 그러니까 유사 노출 그룹 하게 되면 대표적인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쪽이 돼야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시면 시험은 이러한 형태로 나와요. 한번 보시면, 유사 문제가 03번인데 275페이지입니다.
07년, 11년, 19년 이렇게 산업기사에서 뭐냐면 3번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자주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제가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 언급을 하는 것은 저 책에 3번 이상 나왔다는 문제, 이것만 전부 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강사가 뭐 이러닝이 어쩌고 저쩌고 안 찍어줘도 3번 이상 나온 문제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무조건 80%, 80점 정도는 나와요. 미니멈이 80점 정도는 나옵니다. 근데 왜 뭐냐면 다른 책은 이런 걸 그러니까 연도를 표시를 못하나 이러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일단 유사 문제를 찾기가 어려워요. 매회 이렇게 뭐냐면 10몇 년씩 어떻게 찾아냅니까? 찾기가 어렵고, 두 번째는 저거를 그러니까 놔둬가지고 이거 뭐냐면 앞전에 그러니까 시험에 나왔던 거야. 그래가지고 이건 다음번에도 나올 거야. 그러면서 그러니까 찍어주는 거예요. 그런 용도로 쓰기 위해서 이걸 다 알지를 못합니다. 자기 노하우인데, 근데 뭐냐면 저는 여기 다 달아놨지 않습니까? 책에. 그래서 3번 이상 제가 뭐냐면 출제되었다, 유사 문제가. 그런 문제만 여러분들이 전부 다 이상입니다. 그런 문제만 본다 그러면 80점은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다놓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 뭐 강사도 필요 없고 사실은 뭐 저 강의도 필요 없어요. 왜? 그거 뭐 책만 보면 붙는데.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여기 하는 거는 개념을 좀 더 이제 쉽게 설명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좋게 그렇게 이제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동일 노출군을 가장 세분화해 분류하는 방법의 기준으로 가장 적합한 것, 공정, 작업범주, 이게 다 들어가죠, 그죠? 그 다음에 조직, 업무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가장 세분화시킨 거예요. 가장 세분화시킨 것 하니까 뭐가 됩니까? 이 업무가 되는 거예요. 업무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해설을 첨부해 놨습니다. 275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이제 해설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서 보시도록 하고, 다음 문제를 한번 보죠. 276쪽에 종합연습 문제 01번입니다. 1번이고 12년, 19년 기사시험에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유사노출 그룹, 이렇게 HEG라고도 합니다. SEG라 하지도 않고 그냥 유사노출 그룹을 HEG 내지는 SEG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틀린 것을 원하는 문제예요. 유사노출 그룹은 노출되는 유해 인자의 농도와 특성이 유사하거나 동일한 근로자 그룹을 말한다. 맞는 얘기죠. 역학조사를 수행할 때 사건이 발생된 근로자가 속한 유사 노출 그룹의 노출 농도를 근거로 노출 원인을 추정할 수 있다. 유사 노출 그룹 설정을 위해 시료 채취수가 과다해지는 경우가 있다. 이거는 틀린 얘기죠. 유사 노출 그룹을 설정함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시료 채취수를 어떻게 됩니까? 줄일 수 있죠. 시간도 절약하고 비용도 절감한다. 그랬습니다. 유사 노출 그룹의 설정 이유는 모든 근로자의 노출 농도를 평가하고자 한다. 그렇죠. 대표성을 갖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 여기서 틀린 거는 틀린 것을 묻고 있기 때문에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80페이지의 유사문제 01번입니다. 이거는 보시면 상당히 많이 나왔죠. 01년도부터 시작해서 18년도까지 이렇게 뭐냐면 자주 이렇게 등장하는 문제예요.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회사 직원이 그러니까 몇 명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뭐냐면 유사노출군을 산정하기 위해서 채취 몇 명으로 해야지 되겠냐. 이렇게 계산식으로도 나옵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까 전에 뭐냐면 5명을 초과하면 1명 추가하는 거, 그런 거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면적당으로 했을 때 30제곱미터 초과하면 1명 추가하는 거, 그것도 잘 알아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산업안전보건 법령에 따라 작업환경 측정 방법에 있어 동일 작업 근로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 100명을 초과합니다. 최대 시료 채취 근로자 수는 몇 명으로 조정할 수 있느냐 그랬어요. 최대는 몇 명입니까? 20명. 그렇죠. 그러니까 답이 3번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추천 연습 문제입니다. 추천 연습 문제 같은 경우는 저거는 제가 사실 추천 연습이라고 썼지만 반드시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문제예요. 지금 내가 여기 몇 문제 풀어준 거는 케이스가 시범 케이스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개념을 잡고 이런 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보여준 거고, 이런 문제들은 필수적으로 여러분들이 꼭 그러니까 풀어보셔야 됩니다. 275페이지에 보면 예상문제 1번, 유사문제 2번,
그 다음에 276페이지에 04번, 05번.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들이에요. 280페이지 예상 문제 07번.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내가 일일이 적어 드리지 않습니까? 교재에 있는 페이지를 찾아서 반드시 학습을 하시고 그 문제를 잘 읽어보시고 해설 찾고 그 다음에 저 개념 안 잡히면 이 영상을 다시 한번 더 보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반드시 뭐냐면 수험 대비 철저하게 해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죠? 자, 20명입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좋은 알찬 갱가 학습으로 여러분들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이렇게 눌러주십시오. 구독도 눌러주시고 그래 좀 제가 좀 힘이 나죠. 예, 꼭꼭 좀 챙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